대출이 잘 나올 거니까 지금보다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상급지만 올랐고 하급지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지금 하반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편적인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오르지 않은 아파트인데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80%가 최고가 찍을 때 월계동은 1.4%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신문에 나왔네요. 그러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구정은요,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월계동은요,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런데 1.4%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따져야 되냐면요, 오르지 않는데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거기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요,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발전을 보고 투자를 하고 그 수요층이 많아질 걸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월계동은 어떻습니까? 월계동이 노원의 끝자락입니다. 근데 끝자락이지만은 끝자락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성북구가 있는데 장인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뉴타운이 신축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인프라를 좋게 하죠. 그리고 월계동을 보면은 월계동 내에서도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바로 옆에 보면 또 뭐가 있냐? GTX C 노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뭐 있냐? 예전에 시멘트 공장이 넘어가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하죠. 인프라가 너무 좋아집니다. 우리는 투자를 좀 아쉽게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상상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면요. 미래의 가치와 수요가 있는 곳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구리가 뭐 조금 나쁘지 않은 입지인 건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두더라고요. 근데 그 안 둘 때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있죠. 별내선이 좋다. 왜 좋냐? 별내선은 구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가게 하는 노선이 되었다. 그럼 서울권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투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투자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별내선 이거 뭐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연결 안 되고 뭐 되겠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 직원이 구리에 살거든요.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제 동료 식구들이죠. 식구들은요. 저랑 같이 일하면서 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분이 구리 쪽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개통된 다음에 신세계라고 합니다. 신세계. 신세계라고 얘기하는 건요. 상상을 못해. 저는 그 신세계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상상을 했으니까. 자,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80% 월계동이 1.4%밖에 안 올랐다. 그런데 월계동은 진보하는 곳이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상급지만 올랐고 하급지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미래 가치가 있고 박앤세일을 하기 때문에 요런 입지들을 찾아서 내 돈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오르지 않은 아파트인데 미래 가치가 있는 데를 찾는 겁니다. 미래 가치는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는 일자리랑 연계되는 노선들이 잘 응집이 되어 있느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여의도, 그 다음에 도심 쪽. 여기랑 잘 연결되는 경기도권이 어디 있느냐. 왜 경기도권이냐.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에서 지금 현재 가격의 움직임이 덜한 곳이 많은데 진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미래 가치가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용산, 강남, 마포, 송파, 영등포, 서초, 강남, 뭐 용산, 한남동, 삼성, 성수이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신고가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신고가 갱신이 낮은 데가 성북구, 서대문구, 강북, 노원, 월계, 뭐 동대문, 뭐 성북구, 신내동, 구산동, 종암동 뭐 이런 데가 거의 없다. 그럼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기적으로 아직 맞이하지 못했구나. 여기에서 좋은 입지가 어디지? 좋은 입지 서대문구 북가재동. 여기는 가재울 뉴타운이 있는 곳이죠. 여기도 재건축 좋은 거 있습니다. 북가재동 좋아. 그런데 시기적으로 가격이 안 올랐어. 여기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이 있습니다. 월계동. 아까 말한 것처럼 월계동은
되게 좋은 곳이 많습니다. 동북선에 대한 호재도 있고 GTX에 대한 호재도 있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호재도 있고 주거 인프라의 개선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찮네. 동대문 청량리 여기는 할 말이 없죠. 청량리동은 이제 청량리역에서 북쪽에 청량리동이 있습니다. 청량리 북측에 거기도 구축 중에서 메리트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정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국가 경신 비율이 낮은 지역, 근데 미래 가치가 있는 곳, 이쪽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지금 하반기에 내년에 대출이 잔금을 치르는 걸 목표로, 대출이 잘 나올 거니까 지금보다는 그 목표로 좀 방향 설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신축 선호의 외면받던 재건축 아파트 거래량, 매매가, 껑충 이게 이제 대치동 쪽이나 그리고 저기 목동 쪽, 이제 강남권이랑 목동 쪽에서 이제 재건축의 어떤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교육 수요가 많은 곳,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축에서 준신축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구축도 많이 보는데 그 구축 중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선호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식별로 거래량이 서울의 기준으로 볼 때는 10년 이하의 아파트가 원래 23%, 26%, 근데 이번에 22%까지 4분기엔 좀 떨어졌죠. 근데 반면에 구축들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왔고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재건축이 되지 않는 구축 중에서 입지가 미래 가치가 있고 괜찮은 곳들도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신축과 내 돈도 안 되는 상급지에 고가의 아파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신축이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데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지속적으로 찾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신축이 아니라 구축도 이제 타고 가는 상황. 지역적으로는 하급지, 중하급지, 그리고 물건적으로는 준신축에서 구축,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대구, 대전, 부산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많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 분홍색이 전세가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 보이죠? 서구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조금 둔화 양상이 있지만은 여기도 지금 투자 타이밍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쭉 같이 전세가랑 매매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산도 선택적으로 해운대, 수영, 남구 일부, 부산 진구의 일부, 동래구 뭐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수영구 뭐 이런 수준으로는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고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예. 수성구의 신축들은 조금 선호도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투자의 타이밍으로서는 지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세 가지를 우선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보편적인 방향에서는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을 찾는 것. 그런데 시기적으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 신축만 선호하지 않고 구축 아파트도 관심을 가지는 것. 세 번째, 지방의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급지에 가성비 좋은 신축이 아니고 구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축이라도 대구, 대전, 부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지역과 물건들로 지금은 고민해봐도 상관없다. 특히 이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전세 지수가 되게 좋습니다. 전세가의 움직임들이 지금 조금씩 많이 움직이고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울산이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울산과 부산은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도 집중을 해야 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가격도 높고 사람들의 선호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퍼지는 어떤 그 초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 미래 가치가 있는 곳, 구축 아파트, 지방의 광역지자체에 있는 주요 도시의 물건들, 아파트들 조금 눈여겨 보시라는 보편적인 방향을 지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20대들하고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들 집값 어디서 났나 했더니 30대는 주식 팔고 그 다음에 40대는 집 팔았다. 그래서 갈아타기 했다.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보니까는 주식 팔아서 자금 마련한 비율이 2년 새에 10%가 늘었다. 제목이 재밌어서 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뽑았습니다. 저는 그 이제 20대나 30대들이 집을 빨리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종잣돈을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종잣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요. 좀 공부를 좀 해서 주식을 한꺼번에 넣지 말고 이제 적립식으로 조금씩 넣으면서라도 이제 목돈을 만드는 과정들을 월급으로만 예금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편집자 그리고 저희 실장님 동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집을 다 샀거든요. 저랑 상담을 해서 우리 편집자 같은 경우는 20대 때 지금도 이제 20대입니다. 이제 곧 30대가 되지만 20대 때 집을 2채를 샀습니다. 근데 그 2채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 주식이었습니다. 어떤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었거든요. 그 주식을 일부를 팔아서 집을 사고 지금은 그 집을 산 집을요. 전세가가 올라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제 주식이 위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그냥 주식 무턱대고 산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제대로 조금 알고 급하지 않게 하락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전략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들을 좀 이용하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테슬라가 엄청 많이 올랐을 때 거기에서 억 단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하고 그걸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많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의 통로들이 있잖아요. 큰 돈 아니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종잣돈을 속도감 있게 불리고 그리고 그 종잣돈을 모여서 대출을 이용해서 합쳐서 집을 사는 게 저는 20, 30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끌에서 망한 사람 많은데 20, 30대는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패를 만회할 기회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기다릴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 30대는요. 빨리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요. 방향만 잡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식이라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디딤판을 삼아서 부동산으로 옮겨 타는 과정들은 저는 나쁜 어떤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들은요. 이걸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조만간에 뭐 이런 정부 모기지론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지만요.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집 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너무 많아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산다고 하면요. 5억 이하의 주택이고 자녀가 만약에 2명이면 6억까지 주택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84 타입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생애 최초로 LTV 80% 나옵니다. 80%.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에 5억 집을 산다고 하면은 대출을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80%면요.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1억이 있고 대출이 4억이 된다고 하면은 5억의 집을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4억 대출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 금융비용을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딤돌의 금리를 보면 2024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연 2.35%에서 연 3.65% 지금이죠. 요거를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2.35%로 금리를 적용하면요. 월 154만 원. 그 다음에 3.65 최대로 적용을 하면요. 월 182만 원입니다. 그래도 많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의 관리 능력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이제 내년에 10,000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9,800원이고 1일 기준 8시간 기준으로 하면 78,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로 하면은 부부가 만약에 최저 시급을 받는다고 하고 둘이 합치면 472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500만 원을 부부가 합산해서 가구 소득이 있다고 하면요. 4억 대출은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월급도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한 40% 정도 미만의 이제 대출 금융 비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맥시멈은 40%, 안정적으로는 35%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사실은 150만 원 수준인데 150 미만 수준인데 요거는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00만 원 이상의 소득밖에 없다면 소득의 금융비용이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400%의 30%의 금융은 12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분은 3.65 금리 최대 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4억 집을 매수한다고 하면은 대출 2억 8천에 내 현금 1억 2천이 있다고 하면은 LTV 70% 적용해 가지고 요것도 살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샘플로 예를 든 겁니다. 생애 최초도 살 수 있고 정책 모기지론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다양하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런 20대 30대를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시기가 지금처럼 안 좋은 시기면요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나와서 아직까지 인지가 잘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래 신혼부부가 불특정 다수가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집이 한 채씩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집이 2주택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거구나. 신혼부부라서 그렇다면은 두 개 다 비과세 해줄게. 단 하나의 비과세는 5년 정도만 보유하고 5년 안에 팔면은 비과세를 해줄게. 그래서 신혼부부 비과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시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5년이 10년으로 바뀝니다.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러면 2주택 비과세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집을 한 개를 사고 둘이 돈을 합쳐서 혹은 부모님께 합법적으로 증여를 받아서 증여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였는데 공제인데 지금은 1억 5천, 1억 5천, 3억까지 되잖아요. 받아서라도 이 2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서울에 1주택으로 첫걸음을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1억 미만도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전망들이 밝은 곳에. 그래서 저는 지금 20대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종잣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툴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20대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무섭다고 하지 말고 첫 용기를 내시는 게 중요하다 생깁니다. 첫 용기를 낸 것이 자산의 반을 키우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명한 청년은 워라밸을 즐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자산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미래의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지금 뭐 집 한 개 40대는 갈아타기로 집을 하고 20대 같은 경우는 30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아서 했다고 했는데 종잣돈을 빨리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만든 부분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지금 종잣돈이 조금 있는 20, 30대라고 하면요. 하반기의 기회를 이용해서 대출 잔액을 내년 상반기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을 하시고 가면요. 지금 좋은 물건들을 잡고 대출도 하반기와 다른 부분으로 좀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집을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딱 포기하기 좋은 시기를 그 시기에 맞춰서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 직전에 포기한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건너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십시오.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 직전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는데 우리가 그런 타이밍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지금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시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그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요. 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늦게 판 사람이 늘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저는 부동산 철학이 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이른 나이에 시작한다. 그리고 용기를 가질 만한 나만의 기준들을 빨리 정립하고 정비한다. 그 기준이 있으면은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기회를 발견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치를 추구한다. 입지 가치를 추구해야 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집을 사는 게 끝이 아니라요. 집을 산부터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냐? 위험을 관리하는 시작입니다. 위험과 위기는요, 통과 의례거든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통과하려고 생각하고 가지고 끌고 간다고 하면요. 요런 제 좀 부분들을 좀 잘 아우른다고 하면은 자산을 실수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 하지만요. 사실은요, 비합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이 조절이 부동산이나 자산에 잘 대입될 때요, 우리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실수보다는 실력을 쌓아서 자산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좀 많이 응원해 봅니다. 광고를 좀 한 개를 드리면요. 제가 10월 달에 드디어 또 부산 출장 상담소를 준비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전략들을 제가 짤 수 있는 출장 상담소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날짜는 10월 31일부터 12월 2일 목금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기회를 보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를 보고 싶은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을 하셔서 같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